제가 21살에 창업을 했다 보니까 뭔가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들도 없고 하루하루가 좀 되게 숨이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출근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당장 출근을 못하게 된다 하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안 되면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작하실 거면 정말 미친 듯이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우로 컴퍼니 백두진 대표입니다. 저희 바우로 컴퍼니는 이제 패션 브랜드와 코스메틱 브랜드 두 가지를 전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우로 컴퍼니가 지금 5년 연속 계속 매출을 상장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근속연수가 좀 높은 팀장분들이 팀원분들을 좀 리딩을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되 저희만의 색깔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성장의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바우로만의 색깔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머슬핏 카테고리가 떠오르는데요. 네. 이런 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최근 성과로는 무신사에 저희 패션 부서가 입점을 해서 머슬핏 카테고리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트니스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걸 저는 많이 몸소 느꼈었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하는 남성분들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기 꾸미는 것에 대해서 과감히 좀 투자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고, 그분들이 과연 좀 과하지 않게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의류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나 운동했어 하고 딱 달라붙는 옷들보다는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머슬 실루엣을 보여주는 게 저희만의 머슬핏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체 제작 제품을 만들기 전까지 그 대표님이 그동안 쌓아두셨던 그런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맨즈 쪽에서는 항상 여성 패션 시장보다는 시장 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 이렇게 쇼핑몰 도매에서부터 브랜드까지 넘어가는 과정에 맨즈 브랜드들은 제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거래처를 위탁을 해서 제작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이렇게 위탁보다는 디자인부터 뭐 공장 핸들링까지, 그리고 뭐 원부 자재 다 수배까지도 직접 해봐야겠다라는 게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올인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몰들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가 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성장을 만들기까지 바우로 컴퍼니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언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사업 초창기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들도 없고, 저도 경험이 없이 이른 나이에 좀 시작을 했어요. 제가 21살에 창업을 했다 보니까 자금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고, 그래서 초기 창업 비용을 이제 뭐 대학교 다녔을 때 제가 장학금 받았던 것들, 그리고 가족한테 좀 빌린 돈,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부채를 많이 안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좀 되게 숨이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대전에서 서울로 매일 이제 KTX를 타고 올라갔다가 새벽 3시에 이제 대전으로 내려오는 버스를 타고 내려오고, 그 이제 제품들을 사입한 것들을 또 아침에 사무실에 가져다 놓고 직원 출근하기 전까지 쪽잠을 사무실에서 자고 또 그냥 일하고 계속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거 외로 너무 매출이 안 나온다거나 임금일이 가까워질수록 항상 뭔가 내가 숨이 막히는 듯한 그런 하루하루 매일 스트레스 받는 일들의 좀 연속들이 가장 힘들었었던 시기 같아요. 그렇게 힘든 순간이 있었음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동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에 대한 좀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고, 일단은 포기를 하지 말자라는 게 좀 가장 컸었어요. 지금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미래에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별것도 아닌 일에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했을 나의 모습을 미래에 내가 보면 좀 안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는 미래의 성공을 위한 나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좀 멘탈 케어를 좀 했던 것 같고, 그런 멘탈 케어에는 항상 저는 좀 루틴화 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바쁘고 잠을 못 자도 정해진 시간에는 항상 운동을 가거나 꼭 뭐 식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루틴화된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정답들이 좀 하나둘씩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전에서 좀 오랫동안 그래도 기반을 잘 다지고 계셨고 성장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또 서울로 진출을 하게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대전에서 서울로 확장하기로 결심을 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뭔가 계곡에서만 계속 살아남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나라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키운 우리 회사들이 뭔가 바다에 던져봤을 때 살아남을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어요. 도전하고 싶은 그런 내면의 무언가가 계속 좀 끌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실패하더라도 일단 올라가서 부딪혀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컸고, 좀 더 많은 인력 풀들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인재들도 등용해보고 여러 스타일들의 팀원들과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욕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전에서 서울로 그 지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직 운영에도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는 좀 어떠셨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같이 일했던 근속연수가 높은 팀원들이 과연 서울까지 갈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컸었고, 다행하게도 저를 믿고 따라와준 팀원들이 5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대전에도 팀장급이라든지 팀원분들이 몇몇 계속 자리를 지켜주시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고 가야겠다라는 게 컸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소통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신뢰, 믿음을 굉장히 많이 줬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로 벌써 네. 바우르 컴퍼니가 12년 차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대표의 역할이 좀 변화하는 과정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성격상 뭔가 A부터 Z까지는 항상 내가 다 컨펌해야 되고 내 손을 거쳐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물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도 그러실 것 같아요. 직원을 어떻게 믿고 맡겨, 실수하면 어떻게,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내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걸 내가 다 직접 컨펌하고 핸들링 하게 되면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대표자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믿고 맡길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실수도 있고 내 기대치보다도 못한 성과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무한한 신뢰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는 물론 저보다도 팀장, 리더, 조직장 분들이 훨씬 맡은 바 일을 잘 하십니다. 더 프로페셔널하고 리더십도 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향상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과 좀 신뢰감, 그리고 끊임없는 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또 특히나 이 바우로라는 브랜드의 얼굴이시기도 하잖아요. 직접 모델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구성원분들이나 팀장님들에게 일임하는 선택이 좀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인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제 어깨도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그러면서 생각했었던 거는 과연 내가 출근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당장 출근을 못하게 된다 하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없어지거나 내가 일을 못하게 될 경우 회사를 믿고 나를 믿고 일해주는 임직원분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지? 그러면서 중간 관리자들을 빨리 키워야겠다. 그리고 중간 리더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사업도 더 확장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팀을 빌딩하면서 좀 대표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열정인 것 같아요. 패션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열정이 가득한 팀원들은 교육을 하고 실제 업무에 투입이 됐을 때 10배, 20배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실 다들 경력이 없는 분들하고만 저는 일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열정이 가득하다 보니까 서로 배우려고 하고 서로 성장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물론 저도 이쪽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열정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로는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파주에 살던 친구인데 대전까지 면접을 보러 왔어요. 그냥 바우로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신념 하나로 일단 그 파주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열정에 저는 그럼 출근해라 라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실제 업무에 이제 투입이 되다 보니까 너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계속 퇴근 시간 이후까지도 매일매일 좀 연습을 하고 집에 가서도 연습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뭔가 더 배워야겠다. 그래서 같이 자극제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 팀장까지도 승진을 하고 서울까지도 같이 올라와서 근무를 했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됐고요. 퇴사를 하는 이제 이유는 본인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사업을 해서 본인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시장에 경쟁력이 있을지를 미팅을 많이 하고 나서 이제 얻은 결론은 이 친구가 나가서도 자기 사업을 했을 때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소한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발목은 잡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일 잘하는 친구고 함께 하고 싶었지만 이 친구의 또 앞날을 저는 응원을 하는 입장이었고, 첫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저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좀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팀원들을 성장시키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대표님만의 좀 노하우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팀원의 아이디어를 실행을 시켜주면서 동기부여를 계속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의했었던 이런 내용들이 현실 반영이 돼서 제품의 런칭까지 되었어. 뭐 이런 제품은 거의 너가 다 만든 거와 다름이 없어 하면서 오히려 저는 그런 제품들을 더 많이 노출을 시키고 성과를 많이 나게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팀원도 자신감을 얻고 나의 의견들이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고객분들한테 갔을 때 좋은 반응을 얻는구나. 그래서 그런 성과는 순전히 이제 너의 몫이다,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좀 하면서 계속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 같아요. 구성원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기 위한 바우로 팀만의 일하는 방식이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좀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하는 회사가 서먹서먹하고 좀 삭막한 분위기면 자유로운 의견 제시도 안 나올 뿐더러 커뮤니케이션도 좀 막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장난도 좀 많이 치고 사적인 뭐 이야기들도 좀 많이 건네고 하면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저희 이제 사옥 앞에 쪽에 카페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티타임도 하고, 그때는 업무 외적인 시간들을 많이 갖긴 합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개인적으로 요즘에 뭐 컨디션이 어떤지, 요즘 관심사는 무엇이 있는지 등등 직원들과 그런 유대감을 형성을 많이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팀장과 팀원 간의 그런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팀장, 팀원 간의 원온원으로 이제 미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바우로 팀과 함께 가장 좀 시너지를 내서 가장 큰 성취를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기억에 남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을 때 쇼룸 런칭을 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온라인 기반으로 10여 년을 운영을 했었는데 오프라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바우로가 서울로 올라왔음을 알리는 자리, 뭔가 축하 파티 같은 느낌이고 고객분들과의 소통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취지였었는데요. 아무래도 다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재고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리고 얼마나 올까? 뭐 예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대전에서 서울로 이제 5명의 정직원분들이 같이 올라오게 됐는데, 직원 중 한 명이 근처 빌라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밤새도록 계속 위층에서는 의류 준비하고 1층에서는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는 일일 한 100명 정도 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날에만 거의 한 500명이 넘게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케이터링도 거의 오픈과 동시에 많이 소진이 돼서 그날 저녁에 또 급하게 또 마트 가서 준비를 하고 교대로 쪽잠 자면서 또 아침에 오픈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우리가 하나의 팀이다. 우리 그날이 굉장히 기억이 남는다. 그래서 추억이 많이 생긴 것 같고 서로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끈끈해졌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어떠셨어요? 온라인으로만 봤던 고객분들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는 경험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힘든지 몰랐었습니다. 그때 그냥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막 챙겨주고 계속 뭐 에너지 드링크 먹고 서로 괜찮아? 너 쉬고 와. 서로 배려해주는 모습들, 솔선수범하는 자세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내심 많이 뿌듯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오픈런으로 아침에 고객분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바우로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고 우리 브랜드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행복했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우로 컴퍼니가 그렇다면 올해 좀 집중해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벌써 이제 저희 바우로 컴퍼니가 서울에 진출한 지 3년이 돼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3년이 되는 이 해에 사옥을 좀 확장 이전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패션을 뛰어넘어서 코스메틱도 지금 런칭을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이제 맨즈 코스메틱을 시작을 하게 되어서 맨즈 코스메틱에서도 좀 어느 정도 저희만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많은 고객분들에게 저희 제품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향 기반 브랜드도 아무래도 향 위주의 플레이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보실 수 있는 팝업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기획을 하면서 바울에 대한 브랜드도 인지도 향상을 높이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하나의 브랜드로 이렇게 바우로가 성장을 했을 때 앞으로 5년 뒤 바우로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상상을 하시나요? 5년 후에 바우로 컴퍼니는 국내 시장을 넘어서 K 패션, K 뷰티, 글로벌 시장에 많이 확장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맨즈 코스메틱 시장은 저가의 상품들이 많고 감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 코스메틱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템군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 바우로 컴퍼니의 코스메틱, 맨즈 코스메틱 제품들은 좀 더 감성적이고 퀄리티 중심적인 제품들을 런칭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창업을 좀 준비하고 계신 그 예비 대표님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지. 창업은 좀 전쟁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누구 하나 알려주는 이가 없이 맨 땅에 좀 헤딩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모두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창업을 하신다라는 게 미래에 대한 확신의 비전도 있으실 거고 본인들이 그리는 꿈의 그림도 있으실 텐데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고 변수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정신으로 계속 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하면 된다, 안 되면 안 한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될 때까지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작하실 거면 정말 미친 듯이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